특히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제왕절개 하게 되면은 고통이 더 2배가 되고 당연히 한번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 사실 고민할 여지는 없어요. 태가 나오는 그 느낌이 너무 시원하죠? 시원하더라고요. 빡 하고 나갈 때 이렇게 콩 같은 걸로 막 막는 것 같은데 안 막아요. 바빠요. 거기 사람 되게 많아요. 밑에 밑에는? 밑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오늘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만 방법.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저는 일단 애가 셋이라서 세 번 다 자연분만을 순풍순풍 낳았습니다. 첫째 낳을 때는 저도 한 열 몇 시간 이렇게 걸리긴 했어요. 이제 그거를 순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때 그렇게 하고 둘째는 진통 시간이 훨씬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낳고. 맞아, 어떤 분들 보니까 했습니다. 짜장면 먹다가 둘째 낳으러 갔다. 네네네네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네네네. 밥 먹다가 둘째 낳으러 맞아요, 갔다. 맞아요. 둘째가 태어나는 거를 기다리는 가족은 첫째한테 이제 마지막 날까지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랑 정말 막 키즈 카페 가서 막 같이 뛰고 놀다가 양수 터져서 저는 아이가 한 명이고 8살인데 자궁을 절개해야 한다는 그게 더 무섭게 느껴져서 자연분만을 했었고 정말 아이 나오고 태반 나오는 그 느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요. 그 안에 있는 카타르시스. 진짜 그거는 정말 내가 정말 인생에 느낀 몇 안 되는 정말 시원함이었던 것 같은데 빡 하고 나갈 때 이렇게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터져나가는 소리가 나왔고 어떤 분이 그거에 중독돼서 또 아기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산부인과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르잖아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분만대에 누워서 그 생각이 났다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저는 이제 아기가 지금 2명 있고요. 첫째 때 아기가 사실 뱃속에서 잘 안 자라고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 첫째 했고 둘째 때는 당연히 한번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이유가 뭔지.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자궁벽을 열어서 아기를 꺼내고 다시 꼬매는 행위거든요. 그 꼬매놓은 부위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출산을 하면 수술 부위가 혹시나 터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태아랑 산모에게. 산모는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고 태아는 아직 탯줄이 끊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에서 과도한 출혈이 나면 혈류량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응급 상황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약간 충격적인 게 정말 아기가 탄생하는 그거를 보게 해선 안 된다. 그게 이제 남자들한테 트라우마가 돼서 뭐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다 해서 저는 뭔가 칸막이를 가리고 위로만 산모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막아요. 바빠요. 거기 사람 되게 많아요. 밑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이를 받는 사람, 보조하는 의사, 그 옆에 아이를 받아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거기는 되게 복잡하고 아버님은 이제 그 부부가 괜찮다라고 하면 정말 산모분 머리맡에 계세요 해서 머리맡에 있으면 이제 저기서 아기가 탁 나오는 순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하실 수 있어요. 보고 싶지 않거나 남편이 보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선택이니까. 주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자연분만을 시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왕절개 하게 되면은 고통이 더 2배가 되고 회복도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경우에 꼭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처음부터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어떤 컨디션이면 사실 고민할 여지는 없어요. 그냥 제왕절개 날짜를 잡고 수술로 아이를 출산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아이가 여가, 그러니까 즉 정상 체위는 머리가 아래에 있는 거죠, 태아가. 그래야 밖으로 머리부터 나오니까 이제 머리가 아래에 있지 않은 자세거나 아니면 이전에 출산을 이미 제왕절개로 했다거나 자연분만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경우 그럴 때는 제왕절개술을 처음부터 정해서
예약해서 할 수밖에는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손가락으로 골반을 한번 계측해봐요. 대강 속골반이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직경이 내 손으로 느껴봐도 딱 너무 작을 때 그런 경우가 보통은 사실 키가 작으신 분들이 막 골반만 엄청 큰 경우는 사실은 잘 없잖아요. 맞아요. 몸은 적당히 비율에 맞게 가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키가 너무 작은 엄마들이 산모분들이 오거나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하더라도 힘들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자연분만에 대한 장점이 이만큼 뭐 제왕절개 했을 때의 단점이 이만큼 이렇게 써있는 기억이 나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집만 확인한 상태에서도 저한테 딱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 제왕절개로 아기 낳을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어떤 내 골반의 상황이 바뀐다든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라든지 저는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연분만은 너무 고생한 자연분만을 제외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장점이 더 많은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 보행도 가능하고 혼자 소변 보러 갈 수 있고 바로 일상생활이 그래도 좀 가능하다는 점 이제 그런 거랑 간단하게 케어를 한 다음에 산모분한테 데려다 주거든요. 엄마의 냄새나 모유의 냄새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바로 인지를 시켜줘요. 그리고 막 아기가 우렁차게 울다가 엄마 가슴팍에 딱 가면 바로 조용하게 딱 안정을 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자연분만이 큰 장점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의학적인 측면 아니어도. 현대인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만한 주제일 것 같은데 바로 우울증. 제가 원래 무교거든요. 성당을 좀 나가볼까? 담배를 펴볼까? 저걸 피면 내 속이 시원해질까? 저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수면장애, 그러니까 뭐 불면증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폭식을 하는 것도 증상일 수가 있어요. 과다수면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제일 결국 위험한 게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당장에 멈추고 싶으니까 더 강한 자극을 줘서 이 증상을 멈추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껴요. 그럴 때 되게 자해를 하거나 근데 그런 경우들이 청소년들에게서도 굉장히 많거든요.